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8일이죠. 한국 AI 투자 센터 홍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상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그동안에 상당히 좀 강했던 시장이었는데, 오늘 그 개인들의 매수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3일 연속 좀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운 하루를 좀 보내지 않았을까. 또 누군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장차가 굉장히 좀 심하죠. 사실상 중국이 아니라 주식은 이제 상대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현금 있는 분들은 빠져주면 좋은 거고, 현금이 없는 분들은 빠지면 굉장히 좀 답답한 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지수가 조금 밀렸는데,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대응을 앞으로 좀 잘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가 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번 하면 총 이제 한 3번 정도 좀 주제를 나누잖아요, 그죠? 뭐 시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한 거, 이렇게 좀 구분을 좀 짓는데, 일단 오늘도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보시면, 자,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들이 이야기 드렸냐면, 자, 이제 화요일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요즘에 이제 개인들이 너무 겁없이 주식을 사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사도 이제 어떤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하는가, 이제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1씩 나눠서 살 거냐, 아니면 5씩 나눠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100이라는 돈을 그냥 한 번에 나는 이제 몰빵을 할 거냐, 이제 이 차이가 굉장히 좀 큰 건데, 돈의 규모를 보면은 사실상 거의 이제 뭐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어떤 매수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월 달만 하더라도 개인들의 매수가 18조, 오늘까지 하면 거의 20조 가까운 매수가 지금 유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뭐 사실상 빠진 다음에 매수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고점 자리에서 매수한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 우리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이제 5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장 막판에 기관들도 매수를 좀 보였고요. 저점 매수를 조금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저점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뭐 큰 물량은 아니에요. 물량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수는 21선 이탈을 했고 3일 연속 받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이제 급증을 했는데, 자, 요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박스권 가능성이 높다. 박스권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시장을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맞춰가는가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사실상. 근데 오늘같이 이제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할 때도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은 이제 확률 게임이잖아요, 사실. 확률 게임이에요. 결국에는 고점에서 현금 만들고 저점에서 들어가서 또 반등 시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실력이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확률 문제, 그러니까 오늘 사실 올라가는 종목을 우리가 매매했다 해도 그거를 이제 큰 비중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전체 계좌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단 중요한 건 그 비율이 높다. 그 비율이 이제 높다라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수익을 남들보단 더 크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부분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뭐 욕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한 달에 뭐 50% 수익 나고 싶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전 100% 수익 나고 싶습니다 라든지, 여러분들이 1억만금을 줘도 그렇게 매달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 매달 그렇게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겠죠. 그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황이라는 게 있고 어떤 심리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있냐 없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좀 따져볼 부분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지수는 박스권을 보일 거다라는 게 이제 제가 그저께 이야기 드렸던 내용.
내용이에요. 사실상. 그저께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고, 지수가 한번 밀렸죠.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시장 빠질 겁니다 하면은 바보 취급받는다고, 여러분들.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내놓는 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당시에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야, 장이 좋은데 무슨 조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현금 안 만들 거야. 그죠? 나는 현금 안 만들고 주식을 더 살 거야. 이런 개인들이 사실 많았던 자리가 이 자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알파를 쓰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리딩 받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제 그 분들께도 중요한 건 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이 중요하다. 그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내지는 어떻게 조금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지금 고점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쌍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쌍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저점이 여기서 지지가 되면 우리는 그걸 뭐예요? 고점이랑 저점이랑 흐름이 일정한 박스권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컸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연기금 계속적으로 좀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관들, 외국인 1월달 들어서는 매도세가 조금 더 위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부로 20조 원 1월 달에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4조 원, 기관들은 17조, 그 중에서도 8조 원의 연기금이 매도를 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팔았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주식을 접어야 됩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 부분들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선물 어때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파동을 그리죠.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그죠? 어떤 계단식으로 움직여준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를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걸 상승 추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하락 추세는 그 반대죠.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낮아진다라는 거 하락 추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뭐 하락이 있으면 반등이 있어요. 반등이 있습니다. 빠졌다 올라간다. 하지만 이제 고점을 못 넘으면 우리가 이제 올라갔다 빠지면 그걸 뭐래요?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추세 전환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이 부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지수가 요렇게 많이 좀 밀려 있죠. 지수가 좀 많이 밀려 있는 시점에서 3일 연속 밀렸잖아요. 화요일 날은 2%, 어제 같은 경우는 0.5%,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일 연속 지금 한 고점에서 한 6에서 한 7% 정도 빠졌어요, 지금. 6에서 한 7% 정도. 그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니까 여러분들 뭐 준비하고 있더라? 선물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파도타기라고 하는데, 파도타기 여러분들 잘못하면 어떻게 서핑하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도 똑같아요. 좋은 주식을 내가 어떤 타이밍에 사는가가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사실. 기아차 실적 좋게 나왔지?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왔죠? 하이닉스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 현대차도 뭐 나쁘지 않고, 네이버도 오늘 일단 반등은 좀 나왔고요. 기아차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1조 원이 컨센서스 때 1조 3천억 나왔어. 예상보다 30% 실적이 더 나왔어. 근데 주가가 밀렸죠. 왜 그래? 지수가 밀리니까. 미국이 폭락했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빠지니까 여러분들 같이 빠진 거예요, 사실상. 그럼 뭐 그 전에 산 사람, 그죠? 그 전에 사신 분들은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가 밀려.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너무 고점에 따라 사는 건 경계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즉 지수가 비싼 자리에서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돈의 흐름이 현재로서는 지금 일단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올 자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 요게 이제 핵심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뭐 합니까? 그때 따라 들어가다 확 덥석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그냥 무조건 어떡하지? 내 종목 어떡하지? 내 종목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 종목 팔아야 되는데? 아니면 나 지금 바로 먹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물려버려갖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고민은 실질적으로 주식에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아. 결국엔 실력대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뭐 할 자리예요? 반등 나올 자리예요. 반등이 나올 자리라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요렇게 밀렸죠? 요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근데 눌렸다가 올라가는데 고점을 못 넘어가. 그러니까 즉 저항까지 여러분들 올라가야 돼요, 최소한. 저항이 이제 돌파되고 저항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이 반등 사이즈가 약하다면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거를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여러분들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저 다른 거 머리 아파요. 뭐 외국인들이 매도가 어떻고 기관들이 매도가 어떻고 이런 부분보다도 물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얘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께 먹힌다라고 저도 생각은 안 들거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이 짧으면 어디? 3080까지는 눌릴 수가 있는 거고, 현재로 봤을 때,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3069니까 3080까지면 여러분들 굉장히 짧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3100은 넘어가 줘야 돼요. 3100은 넘어가고, 강하다라면 어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짧으면 어디 3100까지는 열려 있고, 근데 3140에서 어디 3150짜리가 넘어가면 추세가 어떻게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고점을 이번에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에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도 한 번 올라갔다, 그러니까 즉 계속적으로 뭐예요?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횡보 장세가 여러분들 개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거든, 사실. 왜 그럴까요? 개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횡보 장세가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방에 크게 먹으려고 여러분들 해봤자 그 한 방을 여러분들 놓치면 기회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횡보 장세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삼성전자로 좀 봅시다.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요즘에 이야기 나오는 게, 저는 삼성전자 95층에 있는데요, 88층에 있는데요, 저 삼성전자 92층에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그죠? 여기저기서. 왜?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 요 자리만 여러분들 삼성전자 거의 6조에서 어디 8조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 1월 달에만 20조라고. 그 절반, 40%에서 50%를 뭐예요? 삼성전자 매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저는 88층에 있는데요, 90층에 있는데요, 저는 95층에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88층은 여러분들 88,000원이란 얘기예요. 평균 단가가 90층은 이제 9만원. 그럼 이제 한 10% 올라와야 이 사람들은 본전이 되거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본전 왔다고 그 사람들이 팔 것 같아? 안 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물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두텁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매물이 두텁다는 얘기는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지금 고점을 쉽게 넘어가기보단, 그러면 삼성전자가 못 가면 뭐 기아차나 현대차나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뭐 SDI 아니면 다른 금융 섹터 이런 것들이 급등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 가만히 있는데 걔네들이 급등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클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저점 매수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저점 매수 사인 드렸잖아요, 그죠? 뭐 하나 샀어. 현대모비스를 샀어. 현대모비스를 샀다 칩시다. 현대모비스 오늘 실적도 뭐 괜찮게 나왔어요.
현대모비스를 샀는데 이거 지금 수익금이 50만 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50만 원 갖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매집할 거면 내가 수익금으로 매집할 거냐, 뭐 월급으로 할 거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적립식 펀드 가입해 보신 분 계시죠? 나는 매달 적금 붓듯이 펀드 가입하겠어. 했다가 이제 나중에 환매하고 해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왜? 못 버티잖아. 내가 1년 부었더니 마이너스 30%야. 어떻게? 펀드 하면 나겠어요? 때려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른 거지. 막상 그게 손실 날 거를 인정을 하지만 내가 못 버티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매집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모비스로 그래서 50만 원을 먹었어. 그러면 이 50만 원 갖고 뭐 수익금 갖고 나는 주식을 매집하겠어. 그게 횡보할 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 매집하기 좋은 거예요, 사실상. 대신 뭐 해야 돼? 계속적으로 나는 끊어서 먹을 수 있어, 내지는 끊어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방망이를 짧게 잡겠다는 얘기예요.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고. 그러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는 표현이 여러분들 뭐냐면 목표 수익률이 크지 않고 어떻게 짧게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우면 안 돼. 이게 시장 흐름에 맞춰야지. 그러니까 고집스러우니까 개미들 왕창 들어가고 시장이 못 가잖아 지금. 여러분들 그죠? 제가 시장 분석을 잘못했으면 유튜브에 녹화 방송을 올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겠냐고요.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이야기 드렸잖아. 박스권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점에 있는 거 너무 사지 말자. 그죠? 고점에서 굳이 따라 들어가지 말자. 뭐하니까? 매매할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상 장이 빠져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지만 내가 자신감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게 현실이라고. 작년도 똑같아.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 주식이 쉬워 보이잖아. 근데 작년 3월에도 다시 한번 요 상황이 오면 나는 저점 매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요만큼 빠져도 어떻게 해요? 오른 거에 비해서 빠진 폭이 굉장히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빠지니까 어떻게 해? 겁나지? 현금 있다고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해요. 자, 이제 그 부분들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근데 뭐냐면 기술적 반등은 뭐 나올 거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으면 어디 3100짜리 그보다 더 짧으면 여러분들 안 돼. 무너져.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더 짧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3140에서 3150까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다시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가 사실 과열이다라고 하는 자리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21선까지는 그래도 도달을 했으니까. 그죠? 21선까지는 그래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21선이 터치되고 급등이 나왔고 21선이 일단은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선 이평선보다도 위치가 좀 중요해요. 가격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점 자리가 현재는 1차적인 지지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반등이 크면 좋고 낮으면 안 좋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건. 근데 그 연장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결코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기회를 한 번 놓치면은 내가 그 기회를 다시 잡는데 안 올 수도 있거든. 근데 횡보 장세는 개인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얘기지. 대신 여러분들이 목표치를 좀만 낮추면 뭐 할 수 있다. 매매하시기가 훨씬 수월할 뿐더러 그게 뭐 앞으로의 대박 가능성을 높여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뭐 매칭에 있네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어디 뭐 게시판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물려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매수가가 85,000원인데 목표가가 150,000원이래.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들이 진짜 공부를 안 하니까 수익이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150,000원이면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시가총액이? 지금도 이제 600조 좀 안 되지.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자 합쳐서. 근데 600조 여러분들 이게 따블라면 뭐야? 1200조란 얘기예요. 그럼 시가총액 뭔데? 1조 달러, 1조 달러. 얼마 전에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진행했던 부분이죠.
애플이랑 저기 어디야? 사우디에 아람코 석유 파는 데 있지. 그들 말고는 1조 달러를 기록한 기업이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럼 삼성전자가 1조 달러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최소 얼마 벌어야 돼? 100조 벌어야 돼. 100조 넘게 벌어야 돼.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면 매 분기 얼마? 25조 벌어야 돼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치가 나오는 건가? 글쎄 나중에 진짜 삼성전자가 대박 상품을 내갖고 그렇게 되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지만 그죠? 아무튼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지금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수급적으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키가 뭐 선물 매수, 외국인들 선물 매수 들어온다. 그 다음에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요 부분이 좀 큰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여러분들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경기 상황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어떻게 자금을 회수하지. 그래서 FOMC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을 했지만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전망. 근데 어찌됐건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빠졌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거품이 끼면 그때 뭐 할 거예요? 금리 인상 내진 뭐 테이퍼링 이야기로 주가가 이제 밀리는 역할을 하겠지. 그러니까 즉 뭐냐면 코로나가 여러분들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지? 코로나가 해소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 번 더 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명분을 제시해 줄 자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15금리라는 것, 요게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성장률이 가장 좋은 게 지금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약간 뭐 과열을 좀 경계하고 있어요. 왜 남들은 마이너스 뭐 5%, 마이너스 10%, 유럽 지역은 여러분들 경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10%예요. 근데 지금 미국,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3.5예요. 하락률이. 근데 중국만 유일하게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러면 중국이 플러스인데 남들이 좋아질 때는 그게 더 확장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열 조짐이 있다 그래갖고 돈을 좀 회수한다. 그러니까 자금을 회수하니까 어떻게 금리가 올라가잖아, 이게.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두 가지죠. 두 가지. 아시겠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 첫 번째. 많이 올랐어. 그다음 두 번째 15금리. 그다음에 세 번째 FOMC. 근데 이제 FOMC도 결국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조금씩 백신 효과가 나오면서 영국, 미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 다시 좀 늘어나긴 했지만 다시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부터 좀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그럼 이 코로나 확진자가 더 감소해주면 어떻게 될까? 기대감은 좀 더 있죠. 뭐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러면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 바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으면 경제 성장성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기대감이 있으면서 올라가고, 그게 이제 조금 과열된다 싶을 정도로 올라가면 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빠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다?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지 않으셔야만 지금은 이런 어떤 큰 그림에 있어서 우리가 먹을 게 많아진다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자. 관찰할 건 뭐다? 반등 시의 어떤 반등 폭이다. 이제 그게 짧으면 3100, 길면 3140에서 50까지. 근데 이제 돌파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서 일단 요 1차적인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